현재 계획으로는 28평의 입주를 가지고 할 때 저희들이 거의 뽑아서 한 2억대 중후반 요 정도인데 2억 5천. 예, 요게 되면 상당한 분담금 저감 효과가 있고 기대가 큽니다. 상당한 게 얼마 정도? 1억 이상 될 거라고 봅니다. 1억 정도 줄어요? 예, 예. 그러면 한 2억 5천에서 1억 5천 정도. 예, 그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어차피 이제 뭐 저희부터 만들어 가야 될 부분이지만 그렇죠. 조금 뭐저 예, 예. 유격은 있을 거예요. 예, 근데 예. 아, 저희들이 이제 부담이 많이 드네요. 예, 임대주택 부분 없어도 그 부분에서 사업자 양상이 예.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소규모 단지에서는 굉장히 큽니다. 여긴 동의율은 얼마나 돼요? 90가구 중에 100% 동입니다. 100%예요? 100%입니다. 그리고 조합원문양도 88명 끝나 있습니다. 두 분만 외주거시한 주민들, 이분들이 이제 그 환경 때문에 신청을 하셨고, 나머지는 다 신청해서 지금 빨리 되기만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연세대 주민들. 100% 동의시면 뭐 빨리 되겠네요. 아침까지 빨리 이제 이 부분만 되면 예. 사업성만 확보되면 저희들은 당장에 갈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니 뭐 오늘 그렇게 이제 발표하면 예, 5월 중에는 조례 개정하면 예. 6월부터는 적용이 되는 거니까. 오늘 맞춰서 예, 최대한 준비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저도 여기 맨날 이제 산책 가는 길이라 20번 가는 길이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다닐 때마다 이제 현수막 붙어 있는 거 보면서 이게 속도가 왜 이렇게 안 나가는지 늘 그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 속도가 엄청나게 나가는 거죠. 사업성 부분 때문에 이제 얼마나 빨리 이사 나가시고 이제 이게 문제지.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작년 11월 총회 때 동의를 구해준 상태입니다. 여기가 딱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 맞아서 수장님이 넣어주시는 게 좋은 기회를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 연대가 운대가 맞아야지 이런 좋은 일이 생기는 거야. 이렇게 넣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기 하는 거 보면 이제 다른 데서도 또 다 따라서 하죠. 그래서 시장이 걸어서 20번 지금 되게 좋은데 항동 수목원, 항동 수목원이 바로 옆인데. 걸어서 오면 이게 주거환경을 겪고 이제 연자 드신 분들이 오래 계셔서 빨리 저도 빨리 사업을 해서 다시 입주해서 사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현황 용적률이 전 여기가 지난번에 시장님 오셨던 이 던진 대형 상원 의료는요 이게 엄청 대단지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재건축되고 그다음에 옆에 이제 럭비구장 또 있어요. 큰 도시. 거기 이제 개발하고 하면은 이거 완전 천지 개벽입니다. 그러니까 1호선, 7호선 다 다니거든요. 여기가 이렇게 되는 게 되게 상징적인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 다 되셨나요? 할까요? 네, 오늘 이렇게 소규모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는 이런 결단을 내리게 됐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런 정도 규모의 빌라 단지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을 하고 싶으셔도 경제성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으시게 됩니다. 이 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28평형 기준으로 해서 방금 전에 설명을 들으니까 한 2억 5천에서 3억 정도 각 가구당 분담금을 부담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경제 형편상 그렇게 부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많이 사업을 망설이시게 되고 지체가 되고 또 무산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데 오늘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용적률을 이제 높여드리게 되면 쉽게 말해서 들어가는 비용을 한 절반에서 3분의 1 정도를 절약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단지의 경우에는 가구당 1억씩 한 2억 5천에서 1억씩
원래 들어가야 될 비용이 2억 5천 정도 됐었는데 가구당 1억씩 절약이 되니까 훨씬 더 재건축에 착수하기가 용이하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지금 뭐 인건비 상승이나 자재 상승 그리고 경기 불황 때문에 정말 건설 산업은 고사 직전입니다. 이런 소규모 재건축, 재개발, 자율주택 사업이 활성화가 되면 건설 산업도 상당히 활성화되는 데 도움이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윈윈이죠. 주민 여러분들은 적은 비용으로 재건축, 재개발을 하실 수 있게 되고 건설 회사들은 일감이 늘어나니까 건설 물량이 늘어나니까 경영 상태가 호전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불황을 이겨낼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그 결단을 내려서 앞으로 3년 한시적으로 하는 거니까 앞으로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나 이런 거를 추진하려고 모색 중인 단지들의 경우에는 3년 내에 이런 그 특별한 혜택을 드리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공사에 착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3년은 정말 우리가 어렵게 특별하게 마련한 기회이니만큼 많이들 활용하셔서 건설 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아마 장점이 많겠죠. 많이들 이 기간 동안을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질문을 해주시면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관님 네, 안녕하세요. 원투데이 홍지영입니다. 이번 용적률 완화 혜택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들 그리고 적용 시기를 좀 알고 싶습니다. 먼저 적용 시기는 5월 달에 조례를 개정해서 6월부터 시행을 하면 바로 착공분부터 올해 하반기부터 착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 2종 일반, 3종 일반 주거지역의 경우에는 면적을 계산해 보니까 43만 개 필지에 약 30만 동의 건물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해당되는 대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 물량이 됩니다. 물론 이제 한 3, 40년 이상 충분히 이 노후된 건축물들의 경우에 이런 그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되기 때문에 그 대상들이 다 해당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오래된 주택들, 빌라 단지들의 경우에는 이번 기회를 활용하시는 게 참으로 유용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다음 질문하시죠. 네, 아시아경제 이지인 기자라고 합니다. 제2종, 제3종 일반 주거 지역에서 용적률 완화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대상지는 어떤 게 되고 또 규제 철폐를 통해서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방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러니까 해당 지역은 1000제곱미터 이하 재건축의 경우에는 재개발의 경우에는 500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제일 큰 규모가 이제 재개발 재건축 신통기획 적용되는 거죠. 그보다 조금 작은 사이즈가 2만 제곱미터까지가 모아타운이죠. 그걸 이제 좀 더 작은 사이즈의 이 재개발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지난 3년, 4년 전부터 새로 마련한 제도였는데 그것보다 더 작은 1만 제곱미터 이하의 경우에 오늘 발표한 이 소규모 재건축 또 5천 제곱미터 이하가 소규모 재개발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주 작은 게 이번 경우고 조금 중간 사이즈가 모아타운이 되는 거고 그보다 큰 데가 재개발, 재건축이 되는 셈입니다. 쉽게 구분하시면 그렇게 구분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 한국경제 이인혁 기자입니다. 그 이미 착공을 해가지고 이제 착공을 해서 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장이나 아니면 증축을 하려는 소규모 사업장도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되도록이면 많은 지역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지금 공사 중인 단지들도 해당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착공을 했더라도 설계 변경을 통해서 이번 변경 조치에 수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니까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이미 착공을 해서 진행 중인 단지들도 다 이번 발표된 내용을 참조하셔서 신청하시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질문. 예, 네, 저 SBS 기자 최지수인데요. 오늘 현장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지는 않지만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 관련해서 또 이제 질문을 두 가지 정도 드리고 싶은데
규제 해제 이후에 집값 상승에 대한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 그리고 지난주 정도에 이제 시장님께서도 직접 만약에 상황이 좀 더 비정상적이라고 판단이 되면은 재규제의 의지도 있다라고 이렇게 밝히셨는데, 이제 지난번 현장 이후로 한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아직 현재 상황, 뭐 아파트 거래량이라든지 강남권 집값 상승이 여전히 아직 예상 내 범위라고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뭐 최근에 또 노도강 금관구 지역에서도 좀 하락세가 멈췄다 이런 기사들도 나오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고, 또 한 가지 더 질문 드리면은 서울시 내부 혹은 뭐 정부에서도 좀 재규제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는 내용이 있는지 좀 어떻게 보시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확실히 지난 일주일 동안 거래가 성사된 물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거는 이상 조짐이죠. 그러나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될지를 판단할 정도로 비정상적으로 과도하게 올랐느냐는 판단의 여지가 좀 있습니다. 여하튼 지금 이러한 그 거래량의 변화라든가 가격 상승의 정도를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함께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그리고 기재부와 함께 의논을 계속하고 있고요. 오늘도 아마 오후에 차관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회의체를 통해서 정부와 긴밀하게 소통을 하면서 과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지를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렇게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입니다. 서울시에서 최근에 과도한 집값 상승이 지속될 경우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하셨는데, 그래서 과도한 집값 상승을 판단하는 기준이 내부 기준이 있는지, 어떠한 기준으로 이 과도한 집값 상승, 비정상적인 그 가격 상승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비정상적이냐 정상적이냐는 뭐 특별한 기준이 있을 수 없고요. 상식에 맞추어서 판단을 해야 되겠죠.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할게요. 저는 오르동 4번지 일대 신속통합 추진준비위원장입니다. 그 아까 이제 우리 소규모도 있는데 신속통합 재개발 지역도 일종 지역이 많거든요. 그런데도 그 용적률을 좀 상향할 수 있는 적용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오늘은 오늘 말씀드린 데에 초점을 좀 맞추어서 거기에 한해서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부분은 추후에 좀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현안 질문 하나 드려도 괜찮을까요? 방금 페이스북 올리신 것도 봤는데 미국이 민간국가 지정한 거에 관련해서 의도를 좀 잘 파악을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 의도를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민주당은 핵무장론, 여권의 핵무장론 때문에 이렇게 민간국가 지정됐다고 하는데 그건 좀 어떻게 보시는지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미국 에너지부에서 우리나라를 민감국가로 지정을 한다고 합니다. 먼저 의도를 파악해서 외교적으로 풀어나가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방금 전에 한 두세 시간 전에 페북에 글을 써서 상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만, 그 의도가 아마도 원자력 산업의 이 협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 아닌가 하는 판단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앞으로 이 AI가 굉장히 중요해지죠. AI 산업이 앞으로 발전해감에 있어서 데이터 센터를 비롯해서 전력 수급이 어느 나라나 굉장히 큰 현안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SMR이라고 그러죠. 소형 모듈 원전이라고 해서 미래 첨단 기술이죠. 몇 나라가 기술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 나라 중에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과 한국인데요. 이제 우리는 그 하드웨어 만드는데 상당히 특화된 기술을 가지고 있고, 또 미국도 역시 우리가 가지지 못한 분야의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이 SMR을 확산시키는 데에, 개발해 나가는 데에 양국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얼마 전에 현안이 됐습니다마는 원자력 산업에 대해서는 미국과 대한민국이 경쟁 관계 속에서 협력을 모색하는 그런 아주 미묘한 관계 속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분야에서 뭔가 협력이 모색이 되려면은 상당히 어떻게 표현하면 신경전이 좀 있을 수도 있는 분야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류라고 그래서 그 고준위, 저농축, 우라늄이 필요한데 우리는 그런 기술이 없거든요. 이건 이제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을 해야 비로소 우리가 그 고준위 전홍축 우라늄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거는 NPT 체제하에서 평화적인 핵 이용의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가 가지고 있는 권리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과 연계돼 있어서 우리가 충분히 그 우라늄 농축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원자력 발전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점 때문에 이런 점이 영향을 미쳐서 민감 국가로 지정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뭐 어저께 보니까 민주당이 이 정부가 뭐 무능하다, 이제 혹시 핵 잠재력에 대한 우리 그 오피니언 리더층에서 혹은 정치인들 중에서 그런 언급을 한 것이 이 민감 국가로 지정받는데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지레짐작을 가지고 비판을 하는데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짐작이 맞다면 그것은 미리 그렇게 민감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충분히 그 지정의 의도를 가늠해보고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4월 15일까지는 아직 시행 시기가 한 달 가까이 여유 기간이 있으니까 그 기간 동안에 외교적으로 푸는 노력을 하는 것이 순서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